네, 안녕하십니까. 논준모 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 부동산학에서 나온 논문을 하나 가지고 이거 역시 랜덤하게 제가 뽑은 겁니다. 랜덤, 무작위로 뽑은 논문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어디서 검색을 했느냐? 제가 주로 검색하는 곳은 리스, 그 다음에 국회전자도서관, 요런 곳도 있고, 구글, 요런 데서 검색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이번에 들고 나온 논문을 제가 한 3초 정도 보니까, 원웨이 아노바가 적혀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원웨이 아노바. 이 글자가 자꾸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러네요. 자, 원웨이 아노바로 되어 있습니다. 별량 분석이죠, 그냥. 이론 배치 분산 분석, 또는 이론 별량 분석,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문 통계표 읽는 요령 강좌를 계속 진행하면서 다양한 분석 기법들이 사용된 논문들을 랜덤하게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여러분도 처음 보는 논문이고 저도 처음 보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자칭 전문가라고 말하고 있는 저 같은 약간 알려져 있는 그런 전문가라는 사람이 지도 처음 보는 논문에서 논문 통계표를 어떻게 읽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접 경험해 보시면서 본인의 현재 수준과 비교해 보는, 그러면서 저 자식 저거 제법 빨리 읽네,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아니면은 전문가랍시지만 나랑 큰 차이 없네, 이런 자신감도 한번 가져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논문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논문을 하나 열어보니까 이런 논문, 학회 논문을 하나 들고 왔어요. 학회 논문을 하나 들고 왔는데, 제목이 어떻게 되냐, 부동산학 쪽에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베이비 부머의 은퇴주택 계획을 위한 주거생활상과 주거생활지 원서비스 조사 연구, 재미한인 베이비 부머를 중심으로. 베이비 부머가 저한테는 형님 세대예요. 형님 세대. 저는 베이비 세대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환갑 근처 언저리 위아래 정도 되시는 분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시죠. 저한테는 형님 세대인데, 이제 이 분들이 전쟁 끝나고 어마어마하게 태어나셔가지고 그 분들이 우리나라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산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끌어오신 일꾼들이시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환갑 전후 되면서 이제 한꺼번에 은퇴를 하시면서 대거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노후를 어떻게 보내실 것이냐의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아주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논다면 그분들을 부양해야 될 그 아랫 세대들은 쎄 빠지게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놀지 않고 계속 일을 해주신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또 한 축을 만들어 가실 수 있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 계획 중에서도 주택 여기 부동산학이니까 이제 그거와 관련된 논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보기 때문에 내용 잘 몰라요. 그냥 표만 보시죠. 쭉 내려가가지고 표가 하나 나오네. 자, 제목이 뭡니까?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이러면서 이제 표가 나오죠. 자, 응답자 일반적 특성 구분해가지고, 자, 이 연구를 하신 분은 뭔가를 구분을 하셨어요. 이렇게 뭔가를 구분을 하셨는데, 제가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논문을 좋다 나쁘다 평가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표만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뭔가 구분을 해놓고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해서 이렇게 빈도 백분율을 구하셨어요. 이거야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마 다중응답을 하신 것 같아요. 다중응답을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이 합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합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중응답을, 그러니까 1순위 선택하시고 2순위 선택하시고 3순위 선택하세요. 이렇게 질문 하나를 던져서 3번의 응답을 받는 이런 다중응답 방식을 하셔가지고 1순위는 1순위대로 빈도 분석하고 2순위는 2순위대로 빈도 분석하고 이렇게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균을 내신 것 같아요. 평균을 내셔가지고 이 합계, 요렇게 합계한 거죠. 가로로 합계를 한 거죠. 가로를 합계를 해서 평균을 내셔가지고 표준 편차 구하고, 요건 이제 기술 통계 분석에서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순위를 정하셨습니다. 자, 요런 표가 하나 있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표 2도 똑같아요. 방식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표 3을 보실까요? 평균 표준 편차 나왔죠? 그러면 뭐다? 기술 통계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SPSS 같은 경우에는 분석 카테고리 안에 기술 통계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기술 통계를 선택을 하시면 평균 표준 편차가 나오죠. 명목 척도로 되어 있는 그런 질적인 변수를 평균 표준 편차를 내기는 좀 힘들죠. 사용할 데가 없죠. 그렇게 되면 이상해지는 거죠. 남자 1번이고 여자 2번인데 평균 내면 1.6 이렇게 나오면 얘는 남자야 여자야 이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형으로 된 척도, 그런 척도에 대해서는 기술 통계를 하고, 그 다음에 명목 척도 또는 이제 질적 척도로 된 것들은 빈도 분석을 하고,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표 4를 보니까 이제 원웨이 아노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웨이 아노바를 해서 뭐 분석 요약을 해놨더니, 지금 이제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좀 크게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요약을 어디 갔노? 제가 막 사투리가 막 나오고 이랍니다. 자, 보니까 별표 3개가 있는 게 있습니다. 별표 하나 있는 게 있고, 별표 하나 있는 게 있고, 자, NS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함. 이걸 이분은 이제 분석을 다 해가지고 표를 하나로 편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별 간 차이를 보셨는데, 성별 간 차이를 이분은 T테스트로 안 보고 아노바로 보셨네요. 물론 그렇게 해도 나오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성별과 관련된 거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해서 NS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종속 변수가 요거겠죠. 일자리가 있는 곳이라는 종속 변수, 자녀 친지가 가까이 있는 곳이라는 종속 변수. 다시 말해서 종속 변수가 5개가 되는 거죠. 이제 학력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곳이 일자리가 있는 곳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평균 소득 간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 여가 생활이 가능한 주거 환경이라는 종속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고, 주택 가격 간의 차이도 보니까 일자리가 있는 곳이라는 종속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별표가 하나면 이 분석의 결과에 대한 유의 확률 P값이 0.05보다 작다. 요거를 또 한번 설명을 또 자세히 한번 해드릴까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거 정확한 표현 방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값이, 그것이 카이스퀘어든 T든 F든 뭐 B든 베타든 Z든 R이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등등등 이든지 간에 어떤 값이 나왔다 치면 이 값은, 예를 들어서 이 값이 만약에 0이 나왔다. 그럴 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0이 나왔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뭔가 효과가 없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냥 없는 거예요. 0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0이 나올 리는 없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주 0에 근접한 0.000000001이라도 뭔가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000001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효과가 없는 겁니까? 없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있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죠. 0.00001이라도 있는 거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는데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냐 값이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P값을 다시 구하게 되고, 이 P값이 0.05보다 작으면 유의하다. 별표 하나 줍니다. 그런데 P값이 0.01보다도 작네? 그럼 조금 더 유의하네? 별표 2개 주자. 그런데 P값이 0.001보다도 작네? 굉장히 유의하네? 별표 3개 주자. 뭐 대충 요렇게 암묵적으로 약속을 해 놓은 거죠. 자, 그런데 뭐 유의하다니까 뭐가 유의한데? 뭐 어떻게 유의한데? 뭐 어떻다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의미 파악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만약에 P값이 0.05보다 작게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게 의미하는 정확한 바는 뭐냐면, 자, 이 값이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샘플 추출해서 나온 값이지 않습니까? 샘플 추출해가 우리 전수 조사한 게 아니에요. 전체 인원을 조사한 게 아니고 샘플을 추출해서 분석을 해서 나온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전체 모집단을 말하는 거겠죠.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통계적인 해석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전체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요번에 뽑은 샘플은 경우의 수로 따지자면 그냥 한 번 뽑은 거예요. 근데 이 샘플을 추출하는 경우의 수가 사실은 뭐 거의 무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수학 책을 보면 통계 파트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복원 추출이라고 나옵니다. 복원 추출. 근데 이 복원 추출이 사실은 무한 추출이기 때문에 전체 모집단에서 샘플을 추출하는 경우의 수는 무한대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한대의 샘플을 뽑는 경우의 수를 만약에 미쳤다 생각하고 다 뽑아봤다 해서 걔네들을 이제 이 분포를 합쳐보자 해서 다 합쳐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균 내보니까 와, 이게 정규 분포가 이렇게 나오네. 이게 이제 중심극한 이론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샘플은 정규성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뭐 이런 이론에서 나오는데, 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 샘플은 여러분들이 이 뽑은 이 값에 대한 이 샘플은 무한대분의 1입니다. 무한대분의 1. 샘플 추출의 경우의 수로 따지자면. 그러면 다른 샘플을 뽑았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샘플을 뽑아서 똑같이 분석해보면 또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중에 하나를 샘플 추출해서 한 경우의 수죠. 해서 분석을 해서 이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통계적으로 P값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값이, 자, 요 이제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값이, 자, 우연히 나왔을 확률이 5% 미만이다. 이 소리입니다. 우연히 나왔을 확률이 5% 미만이다. 그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해보면, 이제 앞으로 샘플 추출을 어떤 경우의 수든 샘플을 추출해서 계속 분석을 해도 아마 이 값 언저리, 여기 이제 신뢰 구간이 나오는데, 이 신뢰 구간 안에서 이 값이 나올 확률이 95% 이상이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신뢰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어디 있습니까? 지금,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노바가 나오죠. 아노바 표가 여기에 왼쪽에 있습니다. 자, 아노바 표가 요게 아니고 아노바 표가 아까 위에 어디 있었는데 P값 요거 설명하다 그랬죠. 자, P값 요거 설명하다 그랬습니다. 자, P값 설명하다가 자, 그래서 이제 아노바를 하기 위해서 아노바가 뭡니까? F 테스트인데 F 값이 나오는 건데 요 밑에 보면 일단 F 값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 값. 자, F 값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오죠. 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F 값이 7.362가 나왔습니다. 요걸 이제 또 대비시켜서 한번 볼게요. F 값. 자, F 값. 여기서는 뭐가 F 값이냐? 요 F 값이 나왔죠. F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자, 7.362가 나왔습니다. 7.362. 이 7.362가 나온 것이, P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P 값이, 이제 별표 3개인 거 보니까 0.001보다 작다. 이 F 값이 우연히 나왔을 확률이 1% 미만, 0.1% 미만이다. 99.9% 다른 샘플 추출을 통해서 나온 값들도 이 신뢰 구간 안에서 이 값이 나올 확률이 99.9% 이상이다. 그래서 신뢰롭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집단이 지금 3개지 않습니까? 집단 간 차이가 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집단이 2개면은 그냥 평균값 딱 비교해보면 그냥 한 방에 알 수 있는데, 집단이 3개면은 도대체 어떤 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사후 검증을 합니다. 사후 검증했을 때 이분은 지금 셰페로 사후 검증을 하셨습니다. 셰페로 사후 검증했는데, 보통 이제 사실은 이 셰페나 던칸 뭐 또는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보시면 던넷 이거 맞나? T3 뭐 스펠링은 그렇게 좀 따지지 맙시다. 나도 잘 몰라. 뭐 미국 사람도 아니고. 자, 셰페, 던칸, 던넷 T3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줘서, 자, 셰페하고 던넷 T3는 어쩔 때 분산의 동질성이 확보되었을 때, 그리고 던넷 T3는 분산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못하였을 때 사용한다. 사용해라 라고 이제 SPSS 프로그램에는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2개는 또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던칸 방법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조금 신뢰도 면에서는 이게 좋아요. 셰페가 더 좋아요.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사후 검증의 신뢰도는 셰페 방식이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던칸은 그래서 그런지 어떤 이제 교수님들이 적으신 책에 보면 던칸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까지 적어 놓으신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사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실입니다. 정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은 지금 이제 아마도 분산의 동질성이 확보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셰페 방식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셰페를 보니까 이게 지금 요 뒤에 나와야 되는데, 노트 해가지고 1순위 응답 항목이 3점이고 2순위 요렇게 0점을 처리해서 산출된 평균값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셰페를 통해서 보니까 고절 이하가 A, 대졸이 B, 대학원 이상이 A, B 이렇게 써 놨는데, 요건 이제 해석을 봐야겠네요. 보통 이렇게 잘 표시를 안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 결과 연평균 소득이 $50,000 미만의 집단은 여가 생활이
가능한 주거 환경에 대하여 3점 만점의 선호도 중, 요건 아닌 것 같고, 요 부분은 이 셰페에 대한 부분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요 셰페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평균 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인 집단, 연평균 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인 집단, 여기 있네요. 5만 달러 미만인 집단이 있고, 보세요. 전문가라고 해도 막 헷갈릴 때는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뭐 내가 쓴 논문도 아니기 때문에. 여가 생활이 가능한 주거 환경에 대하여 3점 만점의 선호도 중 1.48점 나타냈다. 이거는 요거를 나타낸 건데, 평균을 나타낸 건데, 별량 분석 결과는 여기 있고, 사후 검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좀 적혀져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만 봐서는 어떤 집단이 어떤 집단보다 크다라고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해요.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니까 뭔가 눈에 탁 들어와야 되는데, 밑에 또 있을 수 있겠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 6번이 나와야 되는데, 6번이 요 밑에 있죠. 표 6번을 보니까 요건 아까 위에 나온 거 뭐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표 7번으로 넘어가야죠. 표 7번은 똑같은 거고, 밑에 하고, 여기 보시면 성별 같은 경우에는 t 값으로 했죠. t 테스트를 했죠. t 테스트를 제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성별 같은 경우에는 t 테스트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원웨이 아노바 분석 요약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t 테스트 및 원웨이 아노바 분석 요약으로 해놨으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됐겠죠. 성별과 같은 요런 두 집단도 원웨이 아노바를 한다고 해서 뭐 분석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이건 집단이 요렇게 밖에 안 돼가지고 사후 검증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뜹니다. 어쨌든 이제 t 값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평균 비교 방식이기 때문에 t 테스트를 통해서 별표가 붙었기 때문에, 그리고 t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96을 넘었기 때문에 지금 별표가 하나 붙죠. 양쪽 검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석이 또 밑에 나오겠죠. 집단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집단 차이가. 근데 여기서 이제 남자를 0으로 잡았냐, 여자를 0으로 잡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0으로 갈수록 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보니까 여성으로 갈수록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별량 분석에서 이분도 편집을 조금 일반적인 방식으로 편집하신 건 아니에요. 다 쪼개가지고 편집을 하신 거예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정말 아쉬운 게 셰페 테스트 결과, 셰페에 대한 결과에서 여기 이제 여기는 t 테스트를 한 거고, 셰페 결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석을 적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렇게 이제 편집하는 방식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크기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뭐 밑에다가 요 셰페에 대한 해석 방침을 좀 적어 주셨으면, 표만 보는 사람들은 표만 보고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해석을 다 읽어봐야 돼요. 표만 딱 봐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아노바하고 t-테스트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 표에서만 구분하고 제목에서는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면은 있긴 있습니다. 이건 내가 평가를 하고 있네. 평가를 하면 안 되는데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표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